오늘의 주제는 나를 되돌아보기야 마음의 빛 청산하기 이렇게 두 가지를 할 거예요. 나를 되돌아보기야 마음의 빛 청산하기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자아성찰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아성찰이란 뭐냐면 이제 내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아니면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나는 무엇을 배웠으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방을 찾아왔는지를 한 번씩 생각해보고 내 삶을 되돌아보는 걸 이야기해요. 바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어르신들의 생각을 주로 많이 드릴 거예요. 나를 되돌아보기야, 그다음에 마음의 빛 청산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보다 어르신들이 이야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 이야기를 좀 길게 들어볼 생각이에요. 그 전에 제가 약간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 영상이 약간 어르신들이 제가 주제를 어떻게 잡고 영상을 갖고 왔냐면 우리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과연 내가 진짜 죽기 전에 주마등이라고 하죠. 그 주마등을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영상을 갖고 와서 확인해 보니까 약간 이제 야한 장면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잘 들리시죠? 네. 저희 이제 바로 영상 하나 볼 건데 영상에 약간 야한 장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들 성인이니까 이해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크게 적하진 않아요. 자, 지금 영상 바로 틀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아유, 난 깜빡했어. 이게 어떤 거냐면 한 남자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왔어요.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연옥이라 그러죠. 염라대왕한테 심판을 받는 시간이 온 거죠. 근데 그 심판을 받는 시간이 바로 직전에 주마등이란 걸 보잖아요. 우리는 이제 죽기 직전에 죽는 상황이 오면 주마등이라는 걸 본다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인데 이러한 이 방법의 여기서 주마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왔던 인생을 영화처럼 쭈르륵 보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살아오면서 궁금했던 거,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소한 부분까지 내가 직접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대답을 해준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우리는 사실 주마등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갓난아기 때부터 쭉 그 인생들을 한 편의 영화처럼 쭈르르르 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들을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화면을 보여주는 주마등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이러한 주마등이 어떻게 보면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보여드려 봤어요. 이게 한국 사례를 찾아보고 싶었는데 한국에 관련된 건 없더라고요. 다 해외에 관련된 거여가지고 거기다가 영어로 나오기도 하고 영어가 빠르기도 하고 자막이 너무 조그마더라고요. 이게 자막을 제가 설정한 게 아니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보는데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 바로 넘어갈게요. 오늘 주제 첫 번째, 나를 되돌아보기. 나를 되돌아보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아왔던 의미들을 이제 살아왔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것들에 대한 의미, 내가 행복했던 순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아니면
가장 슬펐던 순간, 억울했던 순간, 놀랬던 순간, 뭐 무서웠던 순간 등 다양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김혜순 어머님, 네. 어머님은 혹시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저는 있잖아, 예. 네. 첫 시간에 강사님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 그랬지. 네. 근데 이건 생각이 없다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네. 지난번 시간에 어른이 추억의 물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손주들한테 선물 받은 거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우리 손주딸들한테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한 집이 사니까네 이렇게 뭐 생일 선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네 우리 할매는 십자가를 제일 좋아한다 해서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거 조금 큰 언라들은 뭐 양산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이랬는데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네. 나도 이제 생각지도 않은 이게 나왔어요. 이게 그게 뭐예요? 이게 장기 기증 등록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15년 전에 내가 벌써 그때 죽음을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좋은 일 좀 하자 그러고는 내 장기를 남한테 기증을 하겠다 해서 이거 기억도 안 하는데 그거 찾으면서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맞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영정사진 또 나왔어요. 당사진 찍어놓은 거였었구나.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그러고 이제 이러고 살다가 근자에 와가지고 텔레비나 뭐 신문이나 보면은 독고사 안 있는겨. 혼자 사시는 분 그냥 억울하게 죽는 거. 그거를 딱 지금은 저는 아들이 없어요. 다 딸들 부인들이 딸들 뭐 출가하고 하니까 내가 이제 혼자 산 지가 한 7년 됐거든요. 그전에는 우리 애손주들하고도 살았는데 그리고 혼자 사는 게 그래도 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 이 복지관에 다니면서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살았는데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참 힘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렇게 비대면으로도 이렇게 뭐 어르신 건강체조, 맷돌체조 이런 거 하니까네 정말 즐겁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네 이 좋은 시간 강사님하고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모르는 것도 뭐 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렇게 그 15년 전에 찍은 그 사진 그 장기 이제 늙었으니까네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도 아이고 영정사진도 다시 찍고 어머님 되게 최근에 이 수업 듣고 나서 많은 거를 경험하셨네. 하는 날까지 믿음으로 봉사하면서 간다 캐게. 네, 어머님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오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면 우리 남편이 벌써 죽은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벌어서 먹고 살라 하니까 얼마나 고생했겠는겨. 그러니까 그때는 아들하고 사느라고 죽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이제 60이 넘어갖고 이제 이러다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까는 내가 만일에 죽는다 하면은 이 건강할 때 이 장기 기증이나 해야겠다 해서 이거를 내가 등록했는가 봐요. 지금 생각하니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갖고 이제 사용처가 될란가 안 될란가 모르겠어요.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 설명을 예전에 한번 드렸었을 텐데 시신기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 돌아가신 뒤에 가족들, 보호자들의 동의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님 그래도 되게 이 수업 듣고 나서 되게 많은 거를 찾고 많은 것들을 하셨네요. 다행이네 그래도. 혼자 사시는 적적하셨을 텐데 그래도. 자, 다음은 조찬영 아버님. 음소거 끄고. 아버님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어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간단하게 그냥 아버님은 뭐 힘든 삶을 살아오셨어요? 아니면은 뭐 기쁜 삶을 살아오셨어요?
그래 힘들었을 때도 있었고 또 즐거울 때도 있었고 한 거죠.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기억은 행복한 순간이에요? 힘들었던 순간이에요? 네, 뭐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지가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리고 누님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또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출가시키고 외정 때 그 여자들 징병 뽑아간다고 해가지고 16살에 시집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이제 작은 누나하고 같이 사는데 시골에 살면서 옛날에는 그 양반이라고 해가지고 입만한 거 다 하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통금이 있었죠. 예,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때에서 벼슬을 하시지 못했어. 그래서 아버지들은 그 양반이 어려웠게 되니까 옛날에는 그 아랫 사람들이 갖다 바쳐서 살았었는데 해방되고 나서 그런 게 없잖아요. 갖다 바치는 사람이 없잖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들이 아버지 때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한참 사실 나이에 40살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어머니 밑에서 사느냐고 고생 많았죠. 아버님도 이제 아버님의 아버님 따라서 고생도 많이 한 삶이었겠네. 네. 어머니가 남매를 데리고 사시느냐고 그렇다고 뭐 땅이 있어요? 뭐 있어요? 남의 땅 해먹던 거 그거 가지고 겨우겨우 지내다 아버지가 수단이 좋으셨어. 내가 생각하기엔 외정 때 그 제종고 타고 그 장사를 다니셨나 봐요. 네. 난 기억이 남지 않지 어렸을 때 갔으니까 저 금강산 일자갈로 한경도 일자갈로 다니시면서 장사를 하셔가지고 수단이 좋으셔서 어느 정도 돈을 갖다가 모신 분야야. 근데 옛날에 뭐 보따리 지고 다니면서 장사하니까 그 비단위 장사라고 왜 보따리 지고 다니는 건 난 기억이 안 나. 아주 어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시다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남매를 기르느냐고 수고 많으셨죠. 정말 고생한 삶이셨네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국민학교 다니고 보니까 할아버지는 생전에 계셨었는데 야 이제 넌 중학교는 가지 말고 집에서 같이 농사 지면서 너 엄마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중학교를 못 갔어요. 중학교를 못 가고 아버님, 예?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그렇게 다 얘기하면 힘들어. 힘들어? 다 얘기하면 아버님도 힘들고 시간이 너무 없어. 그럼 뭐 얘기해야 돼? 근데 가장 날 6.25가 났잖아요. 응. 6.25 난리에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복귀가 돼서 중학교에서 추가 모집을 한다고 하더라고. 학생을. 그래서 난리통에 그냥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또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중학교 가고 하는데 나만 못 배우는 거 그때. 그래서 무조건 시험을 봤어. 그래가지고 추가 모집을 해서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중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그때 이제 여기 포천에 그 추부대에 있던 자리에 학교를 갖다 지금 시어고등학교 새로 지금 있는데 거기다 중학교를 갖다 새로 짓고 해가지고 그럭저럭 해서 중학교 졸업 맞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간단히 얘기하려면요.
그치. 아버님, 곧 아버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본인 인생 얘기하려면 길지. 근데 네. 제가 사실 그 긴 이야기 사실 다 들어드려야 되는데, 다 듣고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그 네. 부분에서는. 간단히 얘기하고 말죠, 뭐. 그러면 우리가 네. 아니야, 그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아버님. 제가 나중에 한번 아버님 모셔놓고 또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예. 네. 자, 제가 방금 김혜순 어머님과 조찬영 아버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버님, 어머님 인생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김혜순 어머님은 이제 최근에 이 교육을 들으면서 예전에 했던 부분들을 많이 찾게 되었고,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해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물품들을 한번 찾아보셨대요. 조찬영 아버님은 어려서부터 이제 원래 지내오던 생활에서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때부터 조금 힘들어진 상황이 생겨서 조금 힘든 상황들을 어렸을 때 경험을 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보다 이제 2배 이상은 많이 사셨을 거 아니에요. 다들 60대 넘으셨고 70대, 80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60년, 70년, 80년 뭐 아이 때 정말 어릴 때 5살 이전에 기억은 없다고 하더라도 못해도 55년 이상은 다 되셨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과연 그때 어떻게 대처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나를 되돌아보는 거에 가장 첫 번째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몇 가지 써봤어요.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저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저는 아마 저번 시간대가 제가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는 할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다고 할머니랑 이모들 밑에서 성장을 해서 할머니가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사실 가장 제 인생에서 짧지만 가장 큰 슬픔이었고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제 옆에 항상 저랑 같이 지내시던 할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못 본다. 이제 내가 할머니를 떠나보내야 된다라는 마음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거라기보다는 항상 기억에 남는 걸 수도 있어요. 항상 맛있는 거 먹을 때는 가장 행복한 기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플 때 개인 휴가 사용할 때 이 부분은 사실 다들 이제 지금의 직장인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억울하기도 하고 가장 슬펐던 기억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음에 인생에 기억에 남는 거 사람들한테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뭐냐고 물어보면 심지어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결혼을 되게 많이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게 1순위는 아닌데 결혼하는 순간들을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고 있고 내 스스로가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하면은 좋든 싫든 결혼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내 자식이 태어났을 때. 아마 이 부분들은 자식이 태어났을 때라는 부분은 어르신들은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본인 자식이 태어났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 그 자식이 커가는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아보면서 내 인생의 하반기를 많이 활용을 했다, 생활을 했다, 내 청춘을 다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다음은 요즘 이제 어르신들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되게 오래간만에 웃고 있는 손주를 봤을 때 손주들이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자주 보시던 분들도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제 가족들 자체를 많이 못 만나게 됐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오랜만에 내 손주 얼굴들을 봤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순간들을 하나하나 써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내가 좋았던 순간, 나빴던 순간들을 다 기억할 수 있게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마 책자를 하나 처음에 들었을 거예요. 그 책자에 인생 그래프를 그리는 게 있어요. 거기에 예시에 들어오는 것도 제가 여기 넣었어요. 이거는 제 인생 그래프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가상으로 한번 생각해 봤던 부분들이에요. 만약에 13살에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저는 마이너스에서 요 정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고 되게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고 나서 한번 써봤어요. 제 인생 그래프는 아니지만 가상의 인생 그래프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그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요 그래프는 제가 드렸던 책자에 들어가 있어요.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 책자 맨 뒤쪽 쪽 보면
그 근생 그래프를 그리는 워크시트 학습지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어르신들 인생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셔요. 이게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고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과연 이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과연 뭘 배웠는지 생각해보는 가장 큰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나를 되돌아보기는 방금 계속 말했듯이 내가 그 경험을 함으로써 내가 그 경험 속에서 어떤 걸 배웠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경험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 왔을까라는 거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다음은 마음의 빛 청산하기예요. 마음의 빛 청산하기는 나를 되돌아보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나를 되돌아보기는 나의 전반적인 삶을 돌아봤다면 마음의 빛 청산하기는 내가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느꼈던 감정들이 이제 나 이외의 타인이나 아니면 타인이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보고 그 영향을 주었던 감정들을 한번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보는 걸 이야기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감사나 속죄, 후회 등을 가지고 이제 마음속에 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인생을 많이 살아오다 보면은 내가 누군가한테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란 말을 전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나는 이 일을 했는데 너무 후회되는 일이야. 지금 와서도 너무 후회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바로잡는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잘못을 했어. 근데 아직 용서를 구하지 못했고 내가 속죄를 하지 못했어.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실천해보는 거를 마음의 빛 청산하기라고 해요. 이 부분들을 실천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소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마음 한켠에 되게 큰 짐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 큰 짐들을 안고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저번에 작년에 수업을 들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나는 속죄라는 감정을 용서를 받아야 될 상황이 있는데 이미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 돌아가셔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만약에 돌아가셔야 된다 그러면 돌아가셨으면은 사실 방법은 없어요. 근데 내 마음 스스로가 이분들을 위해서 그 돌아가신 이분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대답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스스로 고민을 해보고 스스로 실천을 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마음의 빛 청산하기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마음의 빛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후회되는 일을 이야기하시고 잠시만요. 들어오셨어요. 후회되는 일을 이야기하시고 다음은 지금까지도 감사한 일.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감사했던 순간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용서를 받아야 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부분들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김혜준 어머님 주차하면 물어봤고 김명자 어머님 김명자 어머님 어머님은 어머니 삶 속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 혹시 감사해야 할 일, 용서받아야 할 일이 있을까요? 김명자 어머니 음소거 돼 있어요. 됐어요? 네. 후회되거나 용서를 빌어야 할 거는 아직 생각 안 나고요. 네. 후회된다기보다는 좀 삶을 너무 안일하게 살지 않았나 하는 거는 있어요. 안일하게 살지 않았나? 어떤 일일까요? 제가 이제 10남매의 막내고 또 저희가 그냥 이북에서 넘어왔는데 그냥 6.25 때 넘어온 게 아니고 1.4후퇴 때 지주가 돼서 쫓겨났거든요. 그런 삶 속에서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부지런하게 살면서 제가 마지막까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 돌아보면 가장 바빴을 때가 가장 행복했고 또 가장 감사했고 그걸로 인해서 또 이 마지막 이제 노년을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지런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전에 받아놓은 무슨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게 노년에 급하게 쓸 때도 있으니까 그런 게 많이 감사하고 너무 안일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안일하게 살았다는 부분들이 사실 남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안일하지 않았던 부분일 수도 있어요. 어머님 스스로가 뭔가 자격증을 따고 그런 부분에서 공부까지 해오시면서 노년에 그것들을 활용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너무 스스로가 안일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머님 되게 대단하게 살아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혜 어머님. 김정혜 어머니 됐다. 예. 어머님은 후회되는 일, 감사한 일, 용서받아야 할 일, 뭐가 후회되는 있을까요? 일은 네. 우리 남편이 1983년도에 내가 40살 때 갑자기 교통사고로 이제 가게 됐어요. 네. 그랬는데 그때 도움을 주신 분, 그러니까는 우리 남편을 그 뒤에서 오던 차가 얼렁 내려서 이제 자기 차에 태우고 이제 의료원으로 이제 갔던 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에게 제가 살해를 못했던 거, 그분을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내가 살아가는데 너무 바쁘고 또 여러 가지 뭐 힘들고 하니까는 그런 거를 그 사람한테 같이 점심이라도 나누고 감사하다는 말을 좀 했어야 됐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런 걸 하고자 생각을 하고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들었을 때 그분을 제가 찾았을 때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돌아가신 후였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못한 거, 그게 내가 미리 나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챙기지 못한 거, 그게 이제 후회스러웠고요. 또 감사하다는 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40살이야. 우리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나는 남매를 뒀는데 초등학교 걔네들이 다닐 때 이제 아빠가 가고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는 동안 저를 많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던 분들을 모두에게 감사드려요. 말씀 드리나요? 아니요. 어머님도 되게 힘든 삶을 살아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요즘에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때 당시라고 생각을 해도 40이면 사실 되게 젊은 나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나이에 남편분 여이시고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생일 때니까 그때가 아이들을 두 명을 이렇게 키워오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 시대상이 이제 아버지 없이 아이들을 키운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되게 힘든 삶을 살았고 그 사이에서도 많은 도움들을 주셨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예. 후회되는 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그 남편분이 돌아가셨을 때 교통사고 나셨을 때 도와주셨던 분에게 지금까지도 크게 감사를 드린다는 말이 감사라는 게 조금 사례라는 부분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후회하시는 것 같고. 예. 내가 진짜 그걸 생각하고 그분하고 점심이라도 나누든지 좀 이렇게 감사 표시를 좀 했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걸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참 후회되는 일이에요. 사실 어머님은 후회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사실 우리들도 같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그 도와주셨던 분에게 정말 감사하고 막 뭔가 사례라도 하고 싶겠지만 예. 그 당시 상황 정리나 아니면 내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데 아마 더 힘을 쏟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저였어도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는 119라는 것도 없었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뒤에 있는 차가
이렇게 우리 차가 이렇게 축구로 이렇게 비가 막 오는데 들어가고 이제 남편이 거기서 이제 교통사고를 내고 그 사람이 막 이제 내려서 그 혼자 그렇게 남편을 이제 내려서 같이 이제 그분이 우리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의료원으로 갔는데 가는 동안 이렇게 숨을 들이는 쉬어도 내쉬지를 못하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은 이제 가시고 그렇게 이제 일을 다 치르게 됐는데 그분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가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걸 듣고선 내가 정말 너무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상황에서 이제 정말 고마운 분이지만 신경 쓸 수 있는 겨를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거기까지. 네, 어머님 좀 힘든 말이었을 텐데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제가 이제 마음의 빛 청산하기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세 단어로 이야기를 해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감정들, 마음의 빛들은 마음속에 품고만 있으면 마음속에 품은 상태로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을 한번 목록을 작성해보고 감사해야 되면 누군가를 찾아가 그 감사해야 될 대상을 찾아가 감사를 하고 후회되는 일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만큼 한번 바꿔보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줘야겠다 싶으면 용서를 해주고 화해를 해야겠다 싶으면 화해를 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감정들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인생을 살면서 감정들을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감정을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간단한 일일 수도 있지만 심적으로는 간단하거나 어렵거나 중요하지 않고 아마 큰 부담이 되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큰 부담을 가지고 실천을 하고 나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짐들은 하나 두 개씩 풀어가면서 내 마음속에 뭔가 편안함이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나를 되돌아보기야 마음의 빛 청산하기는 우리들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생각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웰다잉 교육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 유현숙 어머님이나 이재모 아버님 같은 경우 지금 같이 들어와서 듣고 계신데 그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유현숙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나를 돌아보는 방법을 한번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나를 되돌아보기야 마음의 빛 청산하기에서 어르신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려고 했어요, 사실. 근데 수업 중간중간에 몇 분씩 듣다 보니까 조금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안일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르신들이 꺼내기 힘든 이야기일 수도 많을 거고 사실 하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들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부분들을 다 충족시켜드리고 다 이야기 들어드리고 뭔가 조금 자를 건 자르고 해서 조금 듣고 싶었지만 생각보다 이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몇 분 안 되지만 오늘 총 4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찬영 아버님은 하고 싶은 말 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아버님? 아버님?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얘기하라고요? 아니, 오늘 못하는데 못해서 어떡하냐고.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한 번 더 이런 시간을 가지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되게 짧았지만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어르신들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2021년 웰다잉 교육 3회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목요일 날은 몇 시부터 매요? 목요일 날도 할 건데요. 목요일도 똑같이 2시. 2시부터? 네. 오늘 깜빡했어 내가. 제가 오늘처럼 카카오톡으로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예.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 어머니 카메라 안 켜놨는데 손을 들면 안 보여요. 나가요? 네, 어머니 나가셔도 돼요.